두 번째는 이제 기술 얘기를 했는데, 요 앞에 있는 얘기를 공통점을 찾자면 SF라는 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모습이랑 달랐으면 어땠을까? 방금은 앞으로 올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달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우리 외계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외계 행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 세 번째는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소설집에서는 우리 방금 말씀드린 문화대혁명이나 아니면 대만의 228 사건이나 이런 중국 현대사를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현대사의 사건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우리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뭐 조선이 안 망했고 근대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즉 우리가 아는 역사가 달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도 우리 SF의 한 분파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쓰기도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단편소설에서 13번째 단편소설인데 태평양 횡단 터널 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한번 그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태평양 횡단 터널이라는 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미국부터 일본까지를 이어보겠다는 그냥 아이디어죠. 실제로는 할 수가 없고 대단한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 일인데 요걸 100년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소설을 쓴 겁니다. 중국인 작가가. 원래는 저기 중국에서 중국부터. 네. 원래는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났죠. 여기를 먹으려고. 근데 그 소설에서는 이제 1929년에 중국에서 아예 땅을 띄워줬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영토를 갖다 뺏겼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전쟁한 대신에 일본에 만주를 넘겨주었고 현실에서도 만주국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노동력이 생기고 또 물건을 팔아먹을 시장이 생기니까 일본은 조금 더 부강해졌겠죠. 근데 그때 대공황이 생기니까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 뉴딜 정책에서 뉴딜 정책을 하고 댐을 짓듯이 터널을 만들어 보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작가가. 그럼 터널이 이렇게 놓였다 치면은 일본이랑 미국이 사이가 좀 더 좋았겠죠. 계속 막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독일도 원래 군축을 갖다 하려고 했는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군축을 좀 제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일어나지가 않게 됐더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갖다가 가볍게 얘기를 하고 매우 역사책처럼 서술을 해놓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재벌릇이 어디 간 거 아니잖아요. 일본이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조선은 계속 식민지인 상태입니다. 또 중국인들도 일본에 편입됐는데 차별받는 삶을 살고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 하면은 우리 1950년대, 60년대는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제일 강력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흑인 민권 운동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2차 대전 때 독립 생각하듯이 미국에서는 1950년대, 60년대 얘기하면 이렇게 흑인 차별 얘기를 해요. 왼쪽에 보면은 우리에게 미국이니까 미국인의 권리를 달라라고 시위를 하는데 오른쪽에 백인이 그 깜둥이는 집에 가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걸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인, 아시아인 차별하던 거나 전쟁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흑인 아시아인 차별하던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일본이랑 미국을 동시에 비판하는 되게 멋진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설 자체는 되게 짧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안 했더라도 사람들을 데려다 강제 노동을 해서 터널을 지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 터널을 감독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직접. 그래서 줄거리를 말을 하자면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일을 했는데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아래다 다이너마이트로 굴을 파고 사람을 묻고 그대로 덮었다. 그래서 어느 날 사고가 났는데 앞서 터널로 들여보낸 사람들 뒤에 폭약을 터뜨려서 사람들을 묻어야 됐다. 이때 그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자 그 사람들을 집어넣고 틈새를 막고 다이너마이트를 더 설치해 터널을 완전히 밀봉했다. 작업이 다 끝나자 분대장은 부하들에게 남아있는 죄수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다. 포로들의 집단 봉기 발생, 공사 방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모두 자살함. 근데 나는 꺼내달라고 외원하던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리고 주인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책감을 못 이기고 이 비밀을 갖다 얘기를 하려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세상의 역사를 상상해 본다는 게 방금 이미 아시겠지만 곧 여기 우리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를 바로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또 처음 하신 분이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루셨는데 거기서 나온 거는 역사는 과거의 일을 비춰보는 게 거울 같아서 꼭 지금 여기 right now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럼 넓게 얘기하면 SF라는 것 자체가 다른 세상의
다른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것이 곧 여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걸 알려주기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풍자일 수도 있고 진지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가볍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작가분들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왜 꼭 우리 세상 이야기를 하는가? 조선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양일 수도 있고 고대나 아니면 SF니까 후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이걸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과연 공통점이라는 게 뭘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원전 1700년에 수메르에서 이런 그때는 이제 점토판에다가 이걸 썼는데요. 거기다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뭐라 나오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1000년이 지나서 아니 1000년 전에 이집트에도 있고 로마 시절에도 있고 미국 그 중세 때도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고 술 먹고 신을 모르고 주일에 교회도 안 오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이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나중에 철들어서 모시고 싶지만 이미 돌아가신 일이 수천 년 동안 있는 얘기죠. 그럼 우리 뒤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세대는 자기 윗세대를 보고 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세대는 자기 아랫세대를 보면 버릇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전까지 인류 역사가 5,000년 동안 그랬는데 SF 할 때 2100년 어떨까? 2200년 어떨까? 이때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 아닌 주제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의 그 진보만 좀 있을 뿐이지 비슷할 수 물질의 있다. 진보는 좀 있을지 모르나 정신적 진보는 지금 오히려 더 4대 성인도 못 나오고 인간성 말살의 시대는 이때 다이너마이트 퍼뜨려갖고 없는 거나 지금 IT 시대에 각자 다 이거나 쳐다보고 개별화돼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맹자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려던 말입니다. 측은지심이 딱 없는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안 됐다라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라지는 그 순간 자연하고 똑같은 거죠. 양육강식의 세계로 다시 귀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수호지심 같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사양지심이라든지 시비지심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유교의 인간의 덕목, 인간이니까 자연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했던 그 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역사가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조선은 그래도 버티었던 건데 인간성 이제 말살의 어떤 시대가 들어오니까 이게 물밀듯이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IT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인간성 말살인지를 SF 작가가 왜 이거를 택했는지 맞습니다. 잠깐 얘기를 끊자면은 그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한 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맹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맹자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있어요.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는 말이 네 가지를 막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거를 하면 좋다. 이거는 구체화를 시킨 거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8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키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이가 왜 나오냐면 방금 위에 있는 사람은 꼰대로 보고 아랫 사람은 버릇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훌륭한 분이 제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교수님 아니지만 그러면 거꾸로 자기가 윗사람한테는 꼰대가 되지 말고 윗사람한테 버릇없이 굴지는 말자. 꼰대 네, 아니라 이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꼰대 아니라 그랬어. 모르지 근데 이제. 이게 방금 현장에서는 사대 몰라. 성인도 이게 어떻게 잘 통하는데요, 교수님은. 사대 성인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우리 황금률이라고 있습니다.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또 고대 이제 세네카라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윗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랫사람을 대접하라. 이게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진리인 줄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괜찮게는 살 수 있는 것 같더라.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SF라는 게 왜 중요한가? 다른 세상을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세상이고 거기서 룰을 지키자면 그 정도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괜찮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주에 대한 건데요. SF 얘기하면 우주가 빠지면 안 되죠. 이게 다른 은하계 세상은 어떨까? 우리가 이제 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여기 얘기일 수도